오늘은 제 7장 종합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규 수업으로는 마지막 그 챕터가 되는데요. 종합원가 계산에 그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에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요. 처음 얘기한 대로 그 뒤에 표준원가 계산부터 변동원가 계산 등 이런 부분들은 관리회계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 과목에서 강의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제 4학년에 이 관리회계 과목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 부분을 강의하기 때문에 만약 그 4학년 2학기에 관리회계 과목을 들으면 뭐 이 책을 가지고 뒷부분을 하고 뭐 케이스 스터디 정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자, 지금은 마지막 원가 계산에 해당되는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PPT 파일로 가볼까요? 종합원가 계산은 여기가 되겠다. 자, 단일 혹은 뭐 공정은 뭐 단순한 하나의 공정일 수도 있고 몇 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혹은 몇 개의 연속 공정을 통해서 동일한 제품이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제품도 돼요. 동일한 제품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제조 형태에 적용되는 제품별 원가 계산 방법으로 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총 제조 원가를 완성품 환산 수량,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성품 환산 수량으로 나누어서 완성품과 미완성품으로 안분하고 그리고 제품의 단위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간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원가의 기간 계산.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영어로 process cost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rocess costing. 책 221쪽에 종합원가 계산 이렇게 하면서 process costing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한 기간 동안에 총 제조 원가가 있어. 그 부분을 이제 완성되는 부분과 미완성된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품은 그 완성품 수량이 곧바로 환산 수량이 될 것이고 미완성된 애는 몇 퍼센트 정도가 완성됐느냐에 따라서 얘가 완성 수량만큼 원가를 동일하게 가지고 가려면 그 예를 들어 10개를 투입했으나 5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5개는 미완성됐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5개는 완성품 그냥 수량이니까 환산량이지. 그런데 5개 미완성된 애는 20%밖에 진행이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완성된 5개는 완성된 수량이 1만큼의 원가를 가져간다면 얼만큼만 가져가야 됐어? 0.2만큼만 가져가야 되겠지. 그래서 원가를 0.2만큼 가져가기 위해서 뭘 줄이면 됐다고 생각을 한 거냐면 착안을 했냐면 그럼 수량 5개가 수량이 20%라고 가정하면 동일한 원가를 나눠가면 되겠구나에 착안을 한 거야. 그래서 수량이 5개라고 하더라도 진척도가 20%면 곱하기 0.2 해서 그럼 그 미완성된 애는 한 개 분량만큼만 원가를 가져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착안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하면 10개 투입했어. 그런데 5개 완성됐어. 그러면 5개는 미완성됐지. 그런데 5개가 20%밖에 진행이 안 됐어. 그럼 원가를 가져갈 때 여기 5개가 한 개당 1원씩이라고 한다면 5원을 가져갈 텐데 여기 5개는 5원을 가져가면 안 되겠지. 20%만 진행된 상태에서 멈췄으니까 투입이. 그래서 5개지만 곱하기 0.2에서 한 개만큼만 가져가서 한 개라고 계산하고 원가는 위에 완성품 수량하고 동일하게 가져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안분을 하는 이런 안분이라고 그래요. 안분하는 방법으로 단위 원가를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완성품 원가를 완성 수량으로 나누어서 제품 단위 원가를 구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자, 이때 지금 교수님 설명한 대로 완성품 환산 수량은 투입된 전체 수량을 진척도를 고려해서 완성 수량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으로 좀 덜 들어올 수 있어요.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아, 완성품 환산량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게 돼요. 자,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를 보면 그래서 단일 제품일 경우하고 복수 제품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단일 종류의 제품인 경우에 공정이 하나인 경우 단순한 종합원가 계산을 택하게 됩니다. 한 번 공정에서 그 원가 계산이 끝나. 그런데 공정을 두 개의 공정을 거쳐 1공정, 뭐 제2공정 이런 식으로 공정을 거쳐가야 되면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요 3번에 있는 가공비 공정별이라는 게 있죠. 얘와 얘의 차이는 공정이 여러 개 있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2번과 3번의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과 가공비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는 위의 공정별 원가 계산은 차후 공정, 그러니까 1공정이 아닌 2공정, 3공정 뒤 공정에서도 재료가 계속적으로 투입될 때 채택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기는 3번은 1공정에서 모든 재료가 다 투입되고 2공정, 3공정에서는 별다른 재료비는 추가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경우에 채택하는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확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제품 종류가 여러 개 나올 경우, 예를 들어서 종이 제조업인데 뭐 그 종이의 뭐 사이즈만 다르다든가, 혹여는 뭐 책상과 의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혹여는 뭐 석유 제품들이 연달아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에 생산되어지는 것들, 조별 종합원가 계산이라든가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라든가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그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살짝만 다루고 갈 거예요. 요 주된 흐름이 이쪽에 있는 단일 종류의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이니까 이것도 이제 단일 제품처럼 했다가 뭐 그 원가를 안분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변형을 하는 이런 거여서 요 주된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원가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랬었어요.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얘를 재료비 가운데 직접 재료비만 가지고 옵니다. 직접 재료비와 그리고 나머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직접 재료비만을 제외하면 어떤 애들이 남나요? 간접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전체, 제조 경비 전체 이런 애들이지. 예, 이런 애들을 가공비라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가공비.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양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성격을 보니까 투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려면 주요 재료인 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공비는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투입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 많아서 둘을 양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사항이 올 거야. 교수님, 그러면 재료와 가공비가 동시에 지속적으로 재료도 계속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투입되고 그리고 가공비가 계속 발생하고 이러면은 나눌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나눌 필요도 없어요.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둘의 어떤 차이가 확연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의 정도가 투입의 시기의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원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종의 제조 원가가 집계될 거예요. 각종 제조 원가라는 게 뭐야?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직간접으로 나누면 이제 6가지 여러 가지 제조 원가가 발생하겠지. 이때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비로 크게 양분한다라는 것이야. 자, 그 부분이 전월이 없다. 만약에 그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단계 투입한 원가가 완성되거나 미완성되거나 이렇다라는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화시키면 지금 여기에 미완성된 애가 이번 달에 있는 것처럼 전월부터 시작했으면 전월 2월 금액이 있었으면 총 제조 원가를 완성품 원가 부분과 미완성된 원가 부분이 나눠가는 흐름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뭐 개별원가 계산하고 뭐가 달라요? 개별원가 계산은 각 제공품별로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투입된 총 원가,
개수 이런 것들 제품의 종류가 하나야 하나. 여러 개가 아니고 개별원가 계산처럼 그래서 각각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총 원가 흐름을 기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종합원가 계산을 가면은 각종의 이제 제조원가 단일 종류의 제품을 하나의 단일 공정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으로 주로 뭐 이제 어떤 애들이 있을 거냐면 뭐 시멘트 제조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단일 그 종합원가 계산의 대표적인 것으로 되겠다, 그지? 뭐또 혹여는 뭐 제분업 뭐 이런 애들 단순한 종합원가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공정을 많이 거치지 않는 거. 그런데 이제 화학공업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좀 여러 공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네, 그지? 가공도 하고 등등등. 자, 그러면 어찌됐든 공정의 거치는 횟수가 하나의 공정에서 딱 투입이 되면 완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애들을 단순한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들을 한다고 공정이 여러 개면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하거나 혹은 가공비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하거나 뭐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제공품 하나의 계정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수님 공정별은 앞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공정별은 어떻게 되나요? 제1공정, 제2공정 이렇게 표시되고 가요. 이제 제공품의 제1공정, 제공품의 제2공정 이렇게 되죠? 공정별로 가면. 자, 그래서 원가의 흐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모든 원가 요소를 어떻게 한다고?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분류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 투입을 해서 걔를 완성품과 미완성된 부분으로 안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나머지 모든 애들,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런 애들까지 모두 다 이게 가공비지. 간접 원가들은 다 여기 제조 간접비에 있을 테니까 대신 직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직접 노무비도 가공비에 해당돼서 가공비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지? 자, 여기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는 가공비고 여기서 복습 한번 하자.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이거 더한 거. 요게 가공원가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하는 거 원가의 개념. 물론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단원하고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얘를 기본원가, 기초원가 이렇게 부른다고 했단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단순한 종합원가 계산의 그 순서를 보면은 어떤 그 흐름으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것이야. 몇 단위가 투입이 되어져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을 이제 산정을 하게 돼 비율을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몇 퍼센트가 진행된 상태인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완성품 환산량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투입 원가가 얼마인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 단가를 계산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완성품 환산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순서대로 가공이 되어졌는가 아니면 평균적으로 됐다라고 볼 것인가 뭐 이런 방법들에 따라서 환산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선입선출법, 평균법, 뭐 수업에서 그 설명만 하고 문제풀이는 교수님이 안 다루겠지만 뭐 후입선출법 이런 방법들이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자,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만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제조원가를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에 배분을 하고 안분을 한 다음에 단위 원가를 산정하는 이런 흐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환산 단가 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 자, 여기 완성품 환산 단가 4단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야. 환산 단가. 평균법은 물량의 흐름의 순서를 두지 않고 전월 2월분과 당월 투입 제조 비용을 합산하여 평균해서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선입선출법은 전월 2월분이 먼저 완성이 되고 당월 투입분을 이어서 완성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는 순차적인 방법입니다. 후입선출법은 물량의 흐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방법인데 전월 2월분 그 완성하지 않고 당월 투입분부터 먼저 완성하고 전월 2월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중에 완성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는 역차적 방법입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1, 2번을 수업에서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완성도와 완성품 환산량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도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월말에 대량의 제품이 미완성된 상태로 공정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작업이 진척되어 있는 정도를 완성도 혹은 진척도라고 하는데 진척도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산출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설명하면 완성품 환산량은 기말 제공품에 포함된 수량의 완성품 그 기말 제공품이 몇 %가 진행된 상태로 맞춰졌느냐 그 완성도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환산량인 겁니다. 기말 제공품 환산량. 자, 이거는 좀 이따 이제 가도록 하고요. 이때 자 흐름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해를 가도록 할게요. 자, 원가의 흐름을 교수님이 자, 요거를 알려줬었잖아. 요 흐름을 볼 수 있는 요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완성량 파악하고 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교재 예제 가서 슬쩍 한번 보고 와서 저 부분을 다 지금 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 229쪽을 한번 가보세요. 229쪽. 자, 229쪽입니다. 주 기강은 2011년 7월 창업을 했어요. 지금 창업했으니까 전월 2월분은 없다라는 얘기다. 그지? 자, 창업을 하고 10만 단위의 CD 생산에 착수하였다. 완성을 해서 투입된 직접 재료비는 480, 가공비는 94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이렇게 딱 나누어 줬어. 여러분이 나눌 필요도 없이. 원래는 문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하려면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뭐 각종의 제조 경비 이렇게 나열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직접 재료비만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 다 더해서 가공비 이렇게 해오면 되는 겁니다. 7월 말 현재 8만 단위가 완성되었다. 재료는 공정의 시점에서 모두 투입되고 미완성된 2만 단위의 가공비 완성도는 70%다라는 겁니다. 주 기광의 7월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해라. 자, 그러면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 단계는 뭐라는 뜻이냐면 무슨 얘기냐면 자, 1단계가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며. 그치? 그래서 물량 흐름을 파악한 것이야. 자, 물량 흐름 파악합니다. 그러면 전월 2월분은 물량도 없고 원가도 하나도 투입 안 된 상태지. 7월에 창업하고 없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이해는 아니야. 지금은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월에 2월 된 금액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된 문제야. 자, 그건 이제 지금은 요 계산하는 흐름을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니까 몇 단위라는 걸 알 수 있어? 10만 단위 투입했는데 물량 흐름 본 거야. 8만 단위 완성이 됐대. 완성 8만 단위 이쪽에 적는 거야. 제공품 계정에. 자, 그리고 2만 단위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미완성됐다라는 거지. 그지? 여기 공손 얘기 없으니까. 공손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자. 공손이라는 애가 나와. 자, 그러면 물량 흐름 파악됐지. 물량 흐름 파악된 거 10만 투입하고 8만 완성되고 2만 미완성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를 또 계산을 하냐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야.
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는 걸 봤더니 얼마냐면 제공품의 직접 재료비하고 달라요. 자, 직접 재료비는 공정의 시점에서 모두 투입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성이 되었거나 미완성이 되었거나 100%라는 뜻이야. 미완성된 거에도 재료 투입된 거는 그냥 재료 다 들어갔지. 재료비 전에.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요 완성된 부분도 8만 단위이고 그대로. 직접 재료비 그 미완성된 부분도 2만 단위인 것이야. 100%이기 때문에. 100%.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풀고 이제 공식법에 의해서 풀을 때는 그냥 100%만 적는 것이야. 여기 2만 단위 밑에다가. 자, 그리고 가공비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가공비는 8만 단위 완성됐으니까 가공비 다 투입됐지. 완성된 애한테는 가공이 100%다 진척됐으니까 다 투입된 상태일 거라고. 그런데 기말 제공품에 속한 애 2만 단위에는 몇 퍼센트 진행하다가 멈춰진 상태야? 70% 진행한 상태이므로 원가를 가져가려면 한 단위만큼 다 가져가면 안 되고 0.7단위에 해당된다라는 뜻이야. 원가를 똑같이 나누어 갈 때. 그래서 단위를 줄여준 것이야. 그래서 2만 곱하기 70% 했더니 14,000단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7, 24. 그래서 가공비는 가공비 총액을 8만 단위와 14,000단위가 이렇게 나눠가는 것이야. 완성품의 8만 단위가 분이 가져가고 가공비에, 그리고 미완성품의 14,000원 단위. 재료비는 1대1의 관계. 무슨 얘기냐면 가공비는 1대 0.7의 관계라는 뜻이야. 이게 완성도인 것이야. 자, 이때 무슨 얘기냐면 재료와 가공비가 동시에 투입되면서 진행함에 따라서 투입된다 그러면 여기도 70%였겠지. 그럼 여기도 14,000원 단위여서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누어 계산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야. 여기 그냥 다 총원가로 나누어 가면 된다라는 것이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투입 원가를 이제 산정하는 것이야. 자, 투입 원가 산정합니다. 그럼 여기 투입 원가 갖다 집어넣어. 자, 전월 2월 금액은 없으니까 없고, 직접 재료비가 얼마래? 480만원. 가공비가 940만원이라고 하니까, 직접 재료비 480만원, 가공비 94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를 내서 1420만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420만원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 직접 재료비는 8만 단위와 2만 단위가 나눠가고, 여기는 가공비는 8만 단위와 14,000 단위가 나눠가는. 그래서 단위 원가를 이제 산정하는데, 자, 여기는 이 전월 2월분이 없으니까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동일하겠다. 그지? 원가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이제 단가를 나누는데, 자, 직접 재료비 평균 단가를 한번 구해보자. 직접 재료비 평균 단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구하면 돼. 이렇게 480만 원을 원가를 여기 환산한 수량, 여기도 100%였으니까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됐으니까 그냥 10만 단위로 나누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재료비 단위당 원가가 48원짜리인 거, 환산 단가가. 자, 가공비 단위 환산 단가는 가공비 940만 원 나누기 여기 8만 단위, 여기는 14,000 단위여서 94,000이 나눠가는 것이야. 그래서 단위 원가가 100원짜리를 이제 나눠가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원가를 배분합니다. 자, 월말 제공품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냐면 2만 단위 여기 곱하기 48원짜리. 자, 그리고 월말 제공품 가공비는 14,000 단위 적용해야지. 2만 단위 적용하면 안 되지. 14,000 단위 곱하기 100원. 그래서 140만 원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합하면 236만 원이 되겠네. 여기가 236만 원이 된 것이야. 그러면 이 월말 제공품 재고액이 236만 원이니까, 그지? 요 236만 원 아니야? 월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더하기 월말 제공품 가공비, 이와 같이 해서. 자, 그러니까 당월 제품 제조원가, 여기는 얼마냐라는 것이야. 여기는. 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총 제조원가인 1,420만 원에서 월말 제공품 재고액인 236만 원을 뺀 1,184만 원이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다. 그지?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것이야.
자, 혹여는 이렇게 구해도 돼요. 여기 아까 단위 원가 구했으니까 완성품 직접 재료비 8만 단위 곱하기 48원 그리고 8만 단위 곱하기 100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선입선출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문제가 생겨요. 평균법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그 전월 2월 재고액이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평균 단가 같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권합니다. 요 밑에 거는 적용시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제품 단위 원가는 그래서 요 금액 1184만 원을 몇 단위 완성돼서 8만 단위로 나누어가는 흐름인 겁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이 지금은 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단계? 요 5단계 즉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완성품 환산량 산정해내고 투입 원가를 집어넣은 다음에 완성품 환산 단가 산정해서 완분하는 것. 기말 제공품과 어디에다가